안녕하세요. 시작합시다. 프린트를 받았는데 오늘은 숙제부터 먼저 알려드리고요. 자, 숙제를 먼저 씁시다. 숙제를 좀 쓰고 그 다음 할게요. (4월 25일) 숙제 1번 EBS 수트 현대시 4강 난 지난주에 1강에서 3강 숙제 내줬었어요. 다음 2번 내가 스터디 4월 4주차 3번 오늘날은 좀 고전식 프린트 있죠. 4강에서 6강 이거 숙제에서 내는 거예요. 안 내는 애들 있는데 내는 겁니다. 오늘 안 가져온 애들 다음 주에 다 내시고 다음 경제교재 26쪽에서 35쪽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엔 스페셜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 가르치게 될 3인국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은 되게 쉬워요. 뭐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해석을 다 쓰시면 돼요.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 시험을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3인국 시험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해석 이렇게 빈칸을 실어둘 거예요. 그러면 빈칸을 쓰시면 되고 15문제, 15개, 15줄의 빈칸을 놔뒀어요. 그래서 빈칸을 메우시면 되고요. 한 줄 틀릴 때마다 옥수수 하나씩 뽑겠습니다. 그래서 밑반 하나씩 뽑아서 다 틀리면 이제 평생 이제 턱받이하고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침 질질 흘리고 임플란트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뭐부터 시작하느냐? 3인국을 우리 4강 안 했죠? 윤선도의 만능. 자, 일단 블랙핑크 먼저 봅시다. 블랙핑크 이름 잘 지은 것 같아. 블랙핑크 13페이지예요. 책 안 가져온 애들 다음 주부터 그 어떤 책 안 가져온 애들 전부 다 1절 복사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딱 3개 갖고 오시면 돼요. 뭐니? 어렵니? 얘들아? 뭐뭐 갖고 오면 돼? 블랙핑크, 수트, 경제 요 3개예요. 그것만 들고 다니세요. Got it? 갖고 오세요. 제가 너 따라간다. 일로 와, 일로. 다시 와. 야, 나 여기 있어. 그래. 자, 윤선도의 만능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수업 안 했죠, 우리? 너 있니? 만능? 없을 거예요. 잠깐 기다리세요.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주제가 뭐다? 자연친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그지 대비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혹시 책 없는 사람 있어요? 지금 만능 없는 사람? 다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산소관 바위아래 뒤집을 짓노라고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하지만은 야, 왜 집을 거기다 짓냐? 강남에다 지어야지 집값이 오르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고 어리석고 샤함, 샤함의 뜻에는 샤함은 시골뜨기야. 시골뜨기. 괄호하고 자기 이름 쓰세요. 그죠? 여기 시골이. 자, 그 다음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더라. 아니, 수지가 시골은 아닌데 노왕사 알아요? 박연료 선생님 노왕사 얘기했던가? 그 노왕사에 그런 게 나오죠. 뭐 노왕사가 어떻게 지었냐면 노계 박연료 선생이 오성과 한음의 한음 이덕형 선생 아시죠? 이덕형 선생이 저기 요즘 뭐하고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우리 집 저 완전 시골의 송구석에서 어떻게 농사 짓고 산다 그래요. 그게 어디냐? 그게 용인이에요.
그 조선시대 그 용인은 완전히 저 유배지 뭐 이런데 완전 시골 그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엄청 잘 살게 됐죠. 여기가 용인시 수지구지. 예, 그렇죠. 용된 거죠, 그죠? 원래는 시골이에요. 자, 어리석고 샤함의 뜻은 뭐 이 정도는 야 전철이 들어오는데 시골은 아니겠죠, 그죠? 아닌가? 자, 그다음 극장 있지 이 근처에 있어요, 없어요? 극장 CGV 있지 않나? 어디쯤에 있어? 그 수지구청이 용산구청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우리 집이 용산구인데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살고 싶어. 풍덕천동? 이 근처에 있어요? 아, 여기가 풍덕천이요? 상현동. 상현동 있죠? 이 근처에. 그쵸? 가봤어요, 내 친구. 결혼해서 집 크게 산다고 좋아하고 그러더라고. 5년 있다가 이혼하더라고. 자, 그 다음. 그리고 다시 재혼해서 딸 하나를 뒀어요. 돌잔치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왜? 몇 년에 한 번씩 자기 일 있을 때만 연락해요. 와서 뭐 돈 내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친구는 그죠. 어리석고 샴 시골뜨기의 뜻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 하노라. 그래서 옆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샴은 시골뜨기인데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고요. 안본지족의 자세 밑줄 제1수 분수에 맞는 삶 괄호 옆에 안본지족의 자세 찾았습니까? 형광펜으로 밑줄 쳐둡니다. 안본지족. 다음 제2수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춰 자 여름에 한여름에 뭐 하는 겁니까? 비빔밥 양품 비빔밥 있죠 그렇죠?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 슬까지 넣으라. 바위급 물가에 실컷 넣으라. 여기 보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여름에 양푼 해갖고 그죠? 보리밥 참기름 해갖고 탁 먹은 다음에 배 뚜둥기면서 어디 하는 겁니까? 냇가에 발을 푹 담그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고기들 다 죽겠죠. 자 그래서 그 밖에 연남은 일이야. 연남은 일 세모. 연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부러울 스타즈. 그죠? 부러워할 줄이 있으랴. 그래서 연남은 일은 뭐가 된다? 세속적인 일 혹은 뭐 벼슬과 관련된 일 뭐 이런 것들이죠. 연남은 일 세모 초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지. 연남은 일. 다음 제3수. 재수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제3수. 진짜예요. 여기 제3수 그럼 애들이 와 그래요. 그죠? 니들 말고 막 그래도 와 막 이래요. 그죠? 자격지심이죠. 다음 니네는 제2수 이런 거 상관없죠. 재수가 아니잖아요. 재미없다. 자, 그 다음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잠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든 님이 온다 하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리든 님이 온다 하들 반가움이 이러하랴. 그러면 님이 오는 게 좋다? 산이 더 좋다? 산이 더 좋다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님이 오는 건이 아니니 실제로 님이 오는 게 아니죠. 여기 보세요. 잠들고 딱 앉아서 저 산 보면서 좋다 이러고 있는데 님이 온다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래라. 실제로 님이 오는 게 아니라 님이 오는 것보다 산이 더 좋다 이겁니다. 말씀도 우음도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느라. 그지? 그를 몹시 좋아한다. 이게 되죠. 그래서 주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친화라고 그랬고요. 다음 누구쇼 여기 해석 잘해야 돼요. 누가 삼공도곤 도곤은 보다야. 삼공이 뭐냐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야. 그러니까 누가 높은 벼슬보다 더 낫다고 하더니 뭐가 더 낫다는 얘기겠니? 자연이 더 낫다는 얘기겠지. 누가 상공보다고 훨씬 더 낫다고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 천자가 이만하랴. 무슨 말입니까? 칠판 보세요. 자, 저 30이랑 자연이 있는데 상공보다 자연이 훨씬 더 좋다 누가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상공 말고 뭐보다도 만승 천자보다도 뭐가 더 좋다? 자연이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다음 이제를 헤아려 보니 소부와 허유가 약았더라. 이제를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가 약뒀더라. 약았더라. 자, 소부와 허유는 뭐의 대명사예요? 누구예요?
그 소 알죠? 귀 파는 거 말고. 그 중국에서 가장 태평성대가 무슨 임금 시대예요? 진시황.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나름 폭군이라기 그치 폭군 분서갱류 실시하고 그죠? 세계사 선택선 뭐 좀 물어보게 이 새끼들은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선택이 다 사라져. 오케이 진시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그래 법과.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인지 알까? 진시황제가 도량령을 통일하고 중국을 처음으로 최초로 통일해 BC 108년 108년 BC 108년에 최초로 통일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BC가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Before Christ 그죠? 무튼 어떻게 죽었어요? 독살 당해서 죽었죠. 독살. 조금씩 미인계를 써갖고 여자가 조금씩 먹인 거예요. 진시황이 원제 독주하고 혼자 폭군에다가 선비들 다 죽이고 책 분서갱류 책 다 불태우고 막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민족 쳐들어오니까 뭐를 쌓아요? 자기 첫째 아들 보내갖고 뭐를 쌓습니까? 만리장성 쌓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첫째 죽여버리고 진시황제가 죽고 나서 그 옆에 있는 누가? 신하가 샤샤샥 해갖고 됐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아무튼 그 중국에서 가장 제일 편한 시대는 요순시대라고. 요순시대. 요임금과 순나라 순임금이에요. 요 나라 순나라 아니에요. 하나라예요. 하나라. 하나라의 요순시대인데 요임금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소부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라를 좀 맡아주시오. 그랬더니 넙 그래요. 맡아달라. 넙 해줘. 싫어.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서울시장이라도 좀 해달라. 싫어. 또 개겨.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써서 서울시장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 근처에 있는 물가를 가서 귀를 씻어요. 그래 옆에 호유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호유를 찾아가고 소부가 아무튼 찾아가서 누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럼 뭐하요? 그랬더니 임금이 나보고 나라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귀를 씻는 중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소 물목에다가 어떻게 쓱 빼요. 하루에 있었나 보지. 왜 빼요? 그랬더니 그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은 물에 내 소를 먹일 수 없어. 그러고 빼는 거죠. 둘 다 지랄하죠. 그렇죠? 그래서 소부와 허유는 뭐를 뜻하느냐? 뭐? 탈속의 대명사예요. 탈속.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 따위는 없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탈속이죠. 그렇죠? 이자라 회화문에 소부와 허유가 야같더라. 지네가 참 영리하더라. 그지? 다음 페이지. 아마도 임천한흥 자연 속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정서를 비길 데가 없구나. 비길 데가 없다. 그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게 제일 좋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내 성이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그거를 알아 실사. 하늘이 그걸 알아서 인간 만사를 한 가지 일도 아니 맡겨. 인간만사, 세모 쳐둘게요. 역시 인간에 있는 모든 일, 세속적인 일이죠. 한 가지 일을 아니 맡기시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일은 나한테 맡기지 않았대. 다만 다토리 없음 밑줄. 다토리 없음 밑줄. 다툴 리가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의 동그라미. 자, 아까 제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이 뭐를 즐겨하셨다? 유배를 즐겨하셨다. 유배를 즐겨하신 건 아니죠. 유배를 떠났는데 이렇게 떠나게 된 것들이 당연히 뭐 때문이겠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쟁이 뭐예요? 당쟁처럼 정치적으로 싸우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정에서 하도 사람들끼리 당파당에 막 싸우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죠. 다만당 다토리 없음. 인간 세상은 싸우는데 그 밑에 줄 밑줄 칩니다. 다토리 없음 밑줄. 민트색 있죠? 밑줄 칩니다. 정치적 갈등이 일어난 번잡한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 속에서 삶을 나타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번잡한 현실과 대비되는 자연. 밑줄 쳤죠? 다음 마지막 육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겠느냐. 내 분수대로 누웠겠느냐. 그지?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다. 내 분수로 누운 게 아니라 임금의 은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강호가도라고 그러죠. 강호가도가 뭡니까? 강, 호, 가. 뭐예요? 쓰세요. 강호가도. 좀 써주세요. 유교의 그래. 강호가도는요. 유교의 춤과 자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이걸 합쳐놓은 걸 강호가도라고 합니다. 유교의 춤과 자연의 미를 합쳐놓은 걸 강호가도라고 그래요. 알아두세요. 강호가도. 임금의 은혜가 아니면 이제를 더욱 알겠다. 아무리 갖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으나 아무리 이것을 갖고자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지? 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약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 아유 내가요 뭐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자연 속에서 있고 싶은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게 다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이에요. 근데 내가 이 임금님의 은혜를 뭐 하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근데 임금의 은혜를 갖고 싶은데 신하가 임금님의 은혜를 갚는 건 뭐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벼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유 임금님 내가 벼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임금님의 은혜를 갖고 싶은데 지금 내가 벼슬이 아무것도 없네. 아 내가 진짜 할 수가 없네요. 느낌이 와요? 아유 내가 임금님 내 진짜 별 생각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임금의 은혜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은혜 갚으려면 벼슬이 있어야지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그게 없네요. 아유 내 진짜 임금 은혜 좀 갖고 싶은데.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밑에 1번의 화자 정서 및 태도의 안분지정 안빈낙도 밑줄. 정서 및 태도의 안분지정 안빈낙도 밑줄. 다음 쭉 내려가서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 여기 밑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디다 뭘 좀 중요하게 써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나눠준 고전 프린트 4강에서 6강 있죠? 거기다가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걸 좀 씁시다. 표지에다 쓰시면 돼요. 쓸 게 좀 많아요. 아직 안 주셨어요? 아무 때나 써요.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핑크 블랙핑크 맨 앞이나 맨 뒤에 빈칸이 있을 거예요. 없는 애들은 알아서 대충 쓰세요. 그렇게 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조금만 써도 되니까. 그래. 그림을 그릴 거면 많고 그림을 그리지 않을 거면 간단해요. 뭐 할 거냐? 조선 정기가서. 야, 조선 정기가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윈터 때 정리 한번 해줬었어요? 안 해줬죠? 쓰세요. 보이나?
그림 뭐 굳이 안 그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림은 뭐 굳이 그릴 필요 없고요. 그려놓으면 좋기는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조선 전기가설을 싹 한번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조선 전기가설을 정리를 한번 싹 해줘야 되는데 언제든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써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쉬세요. 상충곡은요. 상충곡은 정곡이나 상충곡인데 최초의 가사라고 할 수 있죠. 봄을 맞이해서 상,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제가 뭐가 되겠니? 봄을 맞이해서 즐거워하는 거니까 당연히 자연 친화가 되겠죠. 뭐 요거는 쉬워요. 홍진에 묻힌 문내 인해생의 어떠한 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자,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게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이 자연관이에요. 이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은퇴하고 물러나서 완전히 자연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은퇴하고 물러났다고 해놓고 물러났는데 임금이 너 다시 좀 올래 그러면 네? 그리고 바로 일하러 가요. 아니에요. 싫어요. 뭐 이런 한두 번 튕기다가 임금이 일 좀 해야지. 그래도 쉬나? 그러면 네? 그러고 바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뭐의 공간? 잠깐 쉬는 그냥 리조트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요. 한 2, 3년, 1, 2년 쉬다가 부르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자연관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에 이제 고서 삼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고서 삼거리가 어딘지 모르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우리나라 빛골 뭐가 있어요? 광주가 있죠. 광주 바로 위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담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유명하죠, 그렇죠? 담양에 유명한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뭐가 있어요? 유명한 음식 뭐예요? 뭐라고? 따개비? 떡갈비예요, 떡갈비. 아까 아빠네 어떤 놈이 딸기밥이요 그러더라고. 딸기밥은 나도 딸기밥은 처음 들어봐요. 딸기밥이 뭐예요? 떡갈비죠, 떡갈비. 혹시 가본 사람 담양 가족끼리 가본 애들 있을 텐데 혹시나 앞으로 또 갈 일이 있으면요 거기서 제일 유명한 게 떡갈비 맛집 친구 두 군데가 나와요. 되게 큰 데가. 가지 마세요. 별로 맛없어요. 타고 나오고 막 그래요. 사람 막 100명, 200명 있고요. 관광지가 되었고 비추합니다. 혹시나 갈 거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니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나가다가 조그만 데 아무 때나 들어가세요. 자, 전라도 맛집은요. 검색하지 말고요. 그냥 가다가 식당이네 그러고 아무 때나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먹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맛있어요.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요. 정말로. 그 다음 뭐가 유명하냐면 대나무가 유명하고 그 다음 이제 메타세코이아 길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담양이 요쪽이에요. 들어보세요. 오늘 조금 산만한 것 같다. 요쪽에 뭐가 많았냐면 이 글 쓰는 문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비들도 많고 글 쓰는 문인들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고서상거래에서 길 따라 이렇게 쭉 가요. 이쪽 가면 이 길이 되게 예뻐요. 한 8km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시경정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름이 정말 예뻐요. 그림자마저 쉬어가는 곳이에요. 풍경이요. 야, 여기 끝내줍니다. 내가 이 수업을 하면서 정말 이 수업을 여기서 하게 될지 왜 그러느냐. 여기 호수가 있어요.
요 호수가 있는데 해질 무렵에 가면 여기 앞에 벤치도 있고 있는데 이 해질 무렵에 가면 연인들이 해지는 거 보면서 막 뽀뽀하고 그래요. 저도 친구랑 같이 갔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제 반경 10m 이내에 있습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에요. 그 친구랑 여기 가서 연인들이 뽀뽀하는 걸 봤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지는 않았어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정말 나이 30살 때 여행 가자 그래갖고 둘이 한 3박 4일 여행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쭉 이게 제가 여기 남도를 저는 여행을 몇 번을 해서 잘 알아서 데리고 간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아요. 여기도 멋있고 세상에 수고하면서 저기 있을 줄이야. 아무튼 멋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 소세원이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도 있고요. 여기에도 정자가 많아요. 여기 뭐 취가정, 환벽당, 풍암정 뭐 이런 게 있고 여기로 가면 광주대. 자, 전라도 광주의 산이 뭐예요? 광주의 대표적인 산 다 같이 뭐? 무등산이 있죠. 그렇죠. 무등산이 있어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송강정철 선생이 묵었던 송강정이라는 정자예요. 정자가 있는데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써줬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명호폰도 있는데 자 보세요. 이렇게 길 따라 쭉 가다가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가다 이렇게 꺾어져서 가면 여기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고 봉우리라고 해도 돼요. 산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면 샥 꺾으면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바로 니들이 꼭 가야 될 뭐 화장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화장실 한번 들려줘야 돼요. 들려주고 여기서 싹 꺾어지면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이게 바로 여기가 바로 면왕정이라는 정자예요. 이 정자 이름이 면왕정도 되고 이 여기 지었던 면왕정 손숭 선생의 호가 면왕정이에요. 호도. 자기가 이 집을 짓고 자기 호로 이렇게 면왕정이라는 정자도 짓고 호도 면왕정이에요. 그런데 이 송순 선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정자들이 많다고 그랬죠. 주인이 다 있거든요. 송순 선생이 나이도 많고 벼슬도 높고 은퇴했지만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좌장격이에요. 그래서 야 내 밑으로 집합 그러면 선비들이 쫙 모여요. 그렇죠. 명옥헌에 있는 선비, 풍암정, 서갈 뭐 쫙 모여요. 모여갖고 뭐 하느냐? 그냥 양반들 뭐 하고 있어? 술 먹지 뭐. 옆에 뭐 기녀들이 있든지 없든지 뭐 음식 해주면 그거 먹고 노래를 부르고 실제로 면왕정에 뭐라고 하냐면 노래를 부르고 허리를 굽히고 뭐 방울을 흔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노래방 기계 갖고 와서 노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래 이거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왕정가는 면왕정 송순 선생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주위의 이 아름다운 경치 면왕정가 맨 처음에 이렇게 되냐면 무등산 한 줄기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그러고 돼요. 그러면서 여기 쫙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봉우리가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 봉우리에 내가 어떻게 탁 이걸 하나 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도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도 주제는 자연 친화가 되는 거죠. 자연 친화가 되면서 면왕정 주위의 아름다운 경관이죠. 풍경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이 저기 있는 송강정철 선생입니다. 조선 전기가사를 이렇게 얘기식으로 쭉 듣고 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이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니들이 시험 볼 때 선생님 시간 줄이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데서 시간 줄이는 거예요. 재작년 6월 평가원에 상춘곡이 나왔어요. 근데 재작년 6월 평가원에 EBS에서 연계된 작품이 거의 다였었어요. 한 작품 빼놓고 다 EBS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문학 부분만 푸는데 내지문 푸는데 걸린 시간이 12분이었어요. 그때 상춘곡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상춘곡이 나오면 니들은 상춘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죠. 지문이 나오면. 만약에 아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상춘곡 나왔네? 그리고 저는 바로 문제 풀어요. 지문을 안 읽어요. 왜? 기억 니은 나오면 그때 가서 찾으면 되니까. 내용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고전시각 그리고 문법 이런 데서 어떻게 배경 지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송강정철 선생은
송광에 대한 평가는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굉장히 높은 영의정까지 올라가요. 최고 높은 벼슬까지 국무총리까지 올라가기도 하면서도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청백리로서 백성들을 아끼고 훈민가도 쓰고 막 이런 것도 했던 양반인데 근데 자기의 정치적 적들,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알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적들을 막 모함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고 뭐 비겁하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좀 뛰어난 인물이에요. 일단 술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두주불사. 술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 송광 선생이 어디를 살았느냐?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담양역에 장평에 여기 살았는데 어릴 적부터 벼슬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물러났어요. 서울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임금이 불러요. 좀 와라 그랬고 싫어요. 와서 일 좀 하지 그랬더니 싫은데요 그랬더니 와 그래갖고 40살에 가요. 어디를 가느냐? 갔더니 뭐를 시켜요? 어디에요? 강원도? 요즘으로 따지면 도지사죠. 강원도 도지사를 시켜요.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를 하다가 보세요. 아까 조선시대 4대 부대 그치? 뭐 이렇게 물러나 있는데 부르니까 나가는 거예요. 갔더니 관찰사를 갔더니 이제 뭐가 되어서 음력 3월이 되어서 딱 요맘때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뭐를 얻어요? 휴가를 얻어요. 휴가를 얻어서 어디를 가느냐? 북한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 우리나라의 명산 어디죠? 북한산? 누가 북한산이라고 그랬니? 혹시? 아 장난친 거지? 북한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산이 북한산. 야 정말 여기 CCTV 있나? 가릴 수 없나? 자 그 다음 금강산을 가요. 이게 1번이에요. 금강산을 갔다가 다시 여기 원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를 가느냐? 여기를 쭉 가요. 여기에 뭐예요? 소위 말하는 두 번째 뭐? 관동 팔경을 가는 거죠. 관동 지방의 8군데 아름다운 데를 가는 거죠. 관동 팔경 아시죠? 아는데 얘기해봐. 아니 내가 얘기할게 아는지 봐. 의상대, 낙산사. 낙산사 들어봤어? 불탄대 그거 있지? 총석정, 하조대 됐다. 경포대. 경포대는 알죠? 가봤어요 손? 경포대. 아 그래 몇 명 있네. 경포대는요 바닷가를 가다가 여기가 강릉이가 속초고 7번국도거든요. 쭉 타다가 가보면 여기 큰 공터가 있어요. 여기 신사임당이 있다. 오죽헌은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솔밭이고 여기 솔밭 바로 지나서 여기가 바로 경포대 바닷가예요. 여기가 경포대고 여기가 뭐가 있느냐? 여기가 뭐예요? 경포 호수가 있죠. 호수가 있고 정자가 있는데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가운데 배 타고 들어가고 여기 엄청난 큰 공터가 있는데 여기 집이 2채가 있는데 이 집이 바로 맛집이에요. 아주 맛있어요. 오늘 핵심이에요. 여기 맛집이. 지금은 아마 사라졌을 것 같아요. 없어요. 꽤 오래전이라. 그래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그래 옛말에 그런 말 했죠. 이 경포 호수에 있는 정자에서 뭐와 님과 함께 뭐를 마시면 술을 마시면 하늘에 뭐가 달이 뜨겠죠. 밤에 술을 마시면 달이 몇 개가 뜬다? 5개가 뜬다고 그래요. 왜요? 달이 왜 5개 뜰까요? 일단 하늘에 뜬 달 하나. 다음 두 번째 어디? 호수에 뜬 달 하나. 세 번째 바닷가에 뜬 달 하나. 네 번째 술을 마시니까 술잔에 뜬 달 하나. 마지막 뭐? 나랑 같이 술을 마시는 내님의 눈동자에 뜬 달 하나. 지랄하죠 그렇죠? 그죠? 그렇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그럼 눈동자 2개니까 6개 아니에요? 지랄. 아 나 씨. 그냥 좀 선생님 애꾼가요? 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경포대. 그러니까 보세요.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쭉 돌아보고 쓴 게 되니까 당연히 관동별곡은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기행가사가 되죠. 기행문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리고 이제 이 송광 선생이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항용도까지 하다가 물러났어요. 물러나고 좀 있는데 또 불러요. 한 2, 3년 있다가. 올라가서 이제 여기전까지 돼요.
그리고 이제 다 하고 나서 막 정쟁이 또 오고 그러니까 연루되고 그래갖고 또 이제 또 물러나게 돼요. 이제 밑으로 50대 중반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지내고 있는데 내려와서 한 2, 3년 정도 지내고 보니까 자꾸 벼슬이 생각나기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아무튼 나라도 걱정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조금 물러나고 나서 그제서야 뭐를 뜻해? 미는 누구를 뜻한다고 배웠어요? 임금을 뜻하는 거죠. 사미인국. 사는 뭐예요? 생각할 사자죠. 속미인국. 속사미인국. 속미인국은 사미인국 2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주제가 둘 다 뭐가 된다? 연분 지정이 되죠. 그래서 얘들은 님과 헤어진 여인의 목소리를 빌려서 임금과 헤어진 신하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사미인국, 속미인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송광이 지내고 있다가 은퇴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 시경정에 사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김성원이라는 애가 이 집 주인이에요. 그럼 호영호재합니다. 그죠? 형이라고 그러고 동생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친한데 아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자연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임금이 부르면 다시 어떻게 한다? 관직에 나아간다고 그랬었죠. 임금이 김성원이 똘똘하니까 불러요. 성원 와서 유정하자 그랬더니 성원이가 제가 치질이 심해서 안 가요. 좀 몇 달 있다가 이제 좀 다 나았지 좀 와라 그랬더니 무좀이 심해서 또 안 가요. 또 몇 달 있다 불렀더니 다 나았냐 그랬더니 변비가 심해서 또 불렀더니 머리가 빠져서 막 이러면서 자꾸 안 가요. 안 가니까 송광이 의아한 거죠. 야, 너 씨 왜 자꾸 임금이 부르는데 안 가냐? 그랬더니 김성원이 형님 난 여기가 그냥 좋아요. 그냥 나가기 싫어요. 뭐 이런 거예요. 자려고 폼 자는 것 같다. 이러면 자려고 하는 거다 이거. 팔짱 끼거나 턱 깨면 난 이제부터 잘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안 돼. 나도 졸려요. 지금 어제 잠을 못 자서 많이 못 자서 아들이 새벽에 아빠하고 깨우더라고. 왜 그랬더니 무좀 꿈꿨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더워 그러더니 그럼 어떻게 해요? 신묘한님 알아요? 그 부채가 있어요. TV에 가서 산 게 있어요. 옛날에 상암동 가서 심심해서 갔다가 있길래 기념품으로 뭐 하나 살까 그랬는데 묘한이 부채가 1,000원밖에 안 하더라고. 딴 건 다 비싸요. 그래서 그거 하나 사갖고 묘한이를 붙여줘야 돼요. 그럼 붙여주면 좀 새벽 3시에 2시 반에 붙여줘요. 그럼 좀 있으면 잠들죠? 아 잠들었구나 그러고 딱 넘어 더워 그래요. 아이 새끼. 그리고 그 USB 선풍기 있죠? 그걸 이렇게 해줬거든요. 시끄럽대요. 이 새끼 지금 11살이거든요. 한 중학생 정도 되면 내가 때려도 덜 아프겠죠. 그렇죠?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치매 걸렸는데 내가 덥다고 그랬는데 부채질 안 해주기만 해봐 진짜. 김성원이 너 도대체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여기가 좋아요 형님. 그래갖고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한번 가볼게. 그리고 송광이 심심하면 놀러 가요. 여기 하나 걸어서 가면 말 타고 가면 얼마 안 걸려요. 그죠? 가는데 봄에도 가보고 여름도 가보고 가을도 가보고 겨울도 가보니까 와, 이 주위가 정말 예쁜 거예요. 진짜 멋져요. 너무 멋져서 이 자식 너 이래서 안 가는구나. 그래서 이 시경정 주위의 아름다운 풍경을 글로서 써요. 그런데 얘가 살던 이 마을 이름이 무슨 마을이냐? 성산마을이에요. 그래서 쓴 노래가 저기 있는 성산별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역시 뭐가 됩니까? 자연 친화가 됩니다. 자,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저기 있는 누굽니까? 규원가 누구예요? 난사람. 얘기 한번 해줬던 것 같은데 윈터에 안 해줬나? 난사람. 구두 신고 왔더니 발바닥. 난사람은 동생이 누구예요? 홍길동전 누구예요? 허균이죠. 허준 아니에요. 허준은 동의보감이죠. 홍길동전. 광해라는 영화 본 사람 손.
광해, 이병헌 나오는 거. 거기에 유승용 나오죠, 옆에. 유성룡, 알아요, 몰라요? 걔가 호균이에요, 거기서. 광해군이랑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호균을 비참하게 죽죠. 김성립이라는 애랑 결혼을 해요. 16살이고, 15살이고. 결혼을 하는데, 난설은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있죠. 오빠가 둘이 있어요. 허성이랑 허봉이랑. 오빠가 둘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더 유명해요. 니들은 잘 모르는데 아버지의 호가 초당이에요. 근데 초당 순두부, 초당 두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네, 맞아요. 그 두부 만드신 분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인데 잡기에 능해. 그래갖고 두부를 만들어갖고 초당 두부. 집이 강릉이거든. 아, 진짜예요. 나도 몰랐어요. 공부하다 알았어요. 와, 이 아버지가 초당 두부를 만들었구나. 오빠 1인인데 겁내 똑똑해요. 이 집안이 다 똑똑해요. 근데 어릴 적부터 시도 짓고 6살짜리가 1시에 라임을 맞춰서 시도 짓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요. 그래 똘똘한데 근데 조선시대 여자가 공부하기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시킨 거예요. 좀 자유로운 분위기죠. 김성립이 누구냐? 안동김씨 권문세족이에요. 안동김씨 양반. 6대째 막 양반 계속하고 시험도 붙고 똘똘해요. 굳이 요즘 학교로 따지면 대학으로 따지면 연고대급은 돼요. 집안도 괜찮고 짱짱하고 아무튼 결혼한 거죠. 그렇죠. 결혼했는데 처음에는 좀 금슬이 좀 괜찮나요? 애도 둘 낳아요. 근데 참 이 집안 다 그런 게 애 5살 때, 애 4살 때 하나씩 오래 잃고 그 다음에 또 잃어요. 병으로 죽어요. 죽게 되고 그러고 있다가 뭐 하다가 아버지도 객사하고 오빠도 죽어요. 그 충격으로 뱃속에 있는 애도 유산해요. 다 죽어. 그러고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는데 김설비하고 난설이 너무 똘똘해서 그랬는지 뭐 어땠는지 몰라도 죄송하지만 좀 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똘똘해서 그런지 몰라 좀 부담됐는지 난설이랑 잘 이렇게 얘기도 잘 안 하고 집에 잘 안 들어가요. 예, 근데 나중에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죽었어요. 애는 괜찮아요. 근데 난설한테 잘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잘 안 간 거예요. 나중에 호균이 김성리 자기 매형 보고 뭐라 그러냐면 글도 읽을 줄 모르는 멍충이다 그래요. 글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는 멍충이다 그래요. 좀 자주 안 가서 그런지 누나가 남편이 그치 매형이 누나 잘 안 찾아오니까 화나서 그런지 몰라도 멍청이 되는데 가만히 보면 이해가 돼요. 왜요? 연고대급이라고 그랬죠. 그 호균이 보기에는 멍청인 거예요. 왜?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날 이렇게만 보니까 멍청이 같거든. 글도 야 그게 그렇게 되냐 막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괜찮은 인물인데. 아무튼 시도하니까 이 난설원도 결국은 몇 살 때? 27대 죽어요. 요절하죠. 죽기 직전에 글을 쓴 게 되게 많은데 책을 지어놓은 게 책이 어느 정도냐면 방 하나를 가득 메웠대요. 근데 그 책을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다 불태우라고 그래요. 다 불태우고 호균이 그나마 자기 누나가 그 편지 보내거나 누나가 쓴 그 시 외우고 있는 걸 묶어가지고 난설은 시집을 내요. 중국이랑 일본에서 최고의 적이어야 됩니다. 최고의 시집이라고 평가받아요. 난설이 만약에 그 문집이 안 탔더라면 니네를 아마 수능에도 나오고 몇 번 나왔을 거예요. 힘들 뻔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난설원의 규원가는요. 규원가는 규자가 뭐예요? 규자가 아녀자 규자예요. 양갓집 딸을 뭐라고 해요? 양갓집 규수라고 하죠. 그때 규자예요. 원자는 뭐예요? 원자는 원망할 원자예요. 그래서 아녀자가 뭐하는? 원망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이겠니? 남편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요게 조선정기가사 7작품의 가장 기본 학습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러면 써두시고 3인곡을 보겠습니다.
수능 특강 54페이지를 보세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책을 안 가져오면 집에 가서 갖고 오시면 돼요. EBS 수능 특강 54페이지예요. 수능 특강 54페이지. 54페이지 위에다가 일단 요거를 좀 써두세요. 뭐? 얘를 좀 써둡니다. 54페이지에다가 요거를 좀 써두세요. 요거. 맨 위에다가 얘를 좀 써두시고 54페이지 옆에 빈칸에 빈 여백이 있을 겁니다. 표를 하나 그릴게요. 쓰세요. 자, 일단 이렇게 좀 씁시다. 갑시다. 3인곡에서 3인곡은 기본적으로 자 겉으로 드러날 때는 님과 헤어진 여인의 목소리지만 실제 원관념은 뭐다? 임금과 헤어진 신하라는 거 알아두시고 혹시 3인곡 연습용 받았어요? 아직 프린트 안 받았죠? 자, 좀 이따가 나눠줄 텐데 다음 주 3인곡 시험은 어떻게 본다고 그랬죠? 빈칸 채우기예요. 지금부터 해석을 할 거고 책에다 해보시고 자기가 자, 놓치면 나중에 블랙핑크 보세요. 알겠어요? 보시고 하면 됩니다. 오늘 경제도 몇 지문 할 거예요. 20분, 1시간. 요거 하는데 딱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1시간 하고 경제 한 40분 하고 깔끔하게 이제 집에 갑시다. 이 몸이 삼기실제, 니물조차 삼기시니 이 몸이 삼기다. 태어날 때, 만들어질 때 님을 따라 만들어졌으니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하늘이 안다 모른다? 하늘이 안다. 서리법이죠. 그렇죠? 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겠죠. 고3이 여기다 대고 서리법 이러면 뭐 쓰고 싶으면 쓰세요. 다음. 한평생의 연분이며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책 다 있죠? 집중합니다. 교재를 보세요. 만약에 저기 수트가 없으면 블랙핑크라도 보세요. 아, 블랙핑크라고 이상하다. 다음 교재는 진짜 레드벨벳으로 갈까요? 표지 벨벳으로? 어떻게 생각해? 에이핑크로 가, 레드벨벳으로 가. 자, 남학생에게 물어봅니다. 남학생, 레드벨벳 손. 에이핑크 손. 야, 씨발, 둘 중에 하나야. 뭐, 남자가 딱 10명이네? 뭐로 가지? CN블루 말고 뭐 있을까? 그, 색깔이 들어간 그룹 이름, 아이돌. 엠블렘, 아씨. M이잖아요. 그죠? 표지 괜찮다. 엠블렘. 표지 이렇게 있으면 다 까맣게 하고 요렇게 하얗게 딱 하는 거야. 어떻게 해갖고 그 다음 어떻게? 국어 뭐 이러면 돼요. 재미없다. 자, 미안합니다. 못하는 걸로 합시다. 나 하나, 나는 오직 젊어 있고 님이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괴다 뜻? 사랑하다. 나 하나 젊어 있고 자, 자칫하면 졸릴 수 있어요. 집중할게요. 님이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데 노여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을 견줄 데가 없구나. 견줄 곳이 없구나. 그지? 견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비교할 데가 없다. 이 마음과 이 사랑이 최고다. 이거죠. 평생에 원하여야 돼.
평생에 내가 원하는 게 한데 내자 함께 지내자 하였더니 늙어야 무사일로 무슨 일로 외워두고 이렇게 왜 따라두고 그리워하는가. 됐지? 좀 천천히 꼼꼼하게 볼게요. 수능에 만약에 나오면 평가안에 나오면 3인공 나왔네? 그리고 바로 문제 풀어야 돼요. 내용 볼 시간 없어요. 이해돼요? 다시 한 번 더. 5번째 줄. 평생에 원하는 게 한데 님과 함께 내자 지내자 가고자 하였더니 늙어서야 무슨 일로 이렇게 외워두고 왜 따라두고 그리워하는가. 됐니? 그 다음 기준을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줄을 딱 원문을 읽었을 때 머릿속으로 해석이 딱 되면 되는데 머릿속으로 해석이 되지 않고 제가 해석을 해주면 그래서 해석이 된다.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할 줄 아는 거 모르는 거 무조건 연필로 쓰세요. 쓰면서 외우세요. 조금 있다가 3인공 연습용 프린트 나눠 드릴 거예요. 알겠니? 보시고 합시다. 늙어서야 무슨 일로 왜 따라두고 그리워하는가.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다니. 광안전의 네모. 엊그제 님을 모시고 내가 광안전에 올라갔더니 그 저대 그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하계 역시 네모. 자, 칠판 보세요. 광안전이라는 공간이 나오고 하계라는 공간이 나와요. 이 광안전은 원래 달 속에 있다는 궁궐이에요. 달 속에 있는 궁궐이니까 뭐가 됩니까? 천상이 되고요. 하계는 당연히 인간 세상인 지상이 되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광안전은 뭐예요? 님과 함께 모셔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실제로는 원관념이 뭐가 돼요? 궁궐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됩니까? 고향이 돼요. 그래서 알아둬야 될 게 이 궁궐에서는 내가 뭐를 했다? 님과 함께 있었고 고향에서는 떨어져서 홀로 있다. 요거를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광안전과 하계에 뭐의 대비?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죠. 그렇죠? 공간의 대비가 나타납니다. 요거 좀 옆에다 써두시고요. 현범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튕기는 것 같아. 삐졌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농담할 때 안 웃으면 진짜가 된다. 다음. 다 썼어요? 얼른 쓰세요. 엊그제 님을 매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그더대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좋겠다. 그죠? 올적에 머리를 빗었는데 그게 헝클어진 지 3년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고향에 내려온 지 얼마나 되었다? 3년이 되었다. 그 얘기죠. 다음. 연지문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까? 연지문은 뭐겠니? 연지문은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자들 그 비비크림, 파운데이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쓰세요. 정확하게. 파운데이션. 자, 쓰지 마세요. 화장품이에요. 그지? 연지문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곱게 단장할까? 지금 님이 있다 없다 얘들아? 님이 있다 없다? 님이 없죠. 마음에 맺힌 시름이 첩첩이 쌓여 있어서 짓느니 한숨이요 디나니 눈물이라. 짓느니 한숨을 지고 디나니 떨어지자니 눈물이 떨어져. 다음.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그지없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근심도 끝이 없구나. 그 다음 기억 잘 봐야 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칠판 봅시다. 세월이 뭐 흐르는 듯 하다? 세월이 물 흐르는 듯 하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고요. 쓰지 말고 일단 보세요. 시간은 뭐를 의미해요? 추상적 관념이죠. 물은 뭐예요? 구체적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가지고 맨날 배웠을 때 뭐라고 그랬다? 관념의 구체화 이렇게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관념의 구체화가 맞긴 맞지만 실제로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아니,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수능 선지에는 표현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 이제 쓰세요.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혹은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뭡니까? 시각적이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혹은 뭐?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세월이 물 흐르는 듯 한다. 감각적으로 형성한다. 구체적으로 형성한다. 혹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돼요. 세월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은 시간을 의미하고 세월은 추상적인 거고요. 물은 구체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다음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자, 염량은 더위와 추위가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그러니까 더위가 추위가 가는 듯 고쳐오니 때를 알아서 듣고 보거니 듣거니 보거니 듣고 보고 하는 가운데 느낄 일이 하도 알샤.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느낄 일이 많기도 많구나. 다음 여기까지가 서사였고요. 동풍부터 이제 잘 나옵니다. 동풍부터 잘 나와요. 보세요. 동풍. 칠판에 있는 동풍이 이쪽으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내니. 동풍의 네모. 동풍이 건듯 불어. 동풍이 슬쩍 불어서 적설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동풍과 매화는 뭐를 의미합니까? 동풍과 매화는 뭐를 의미해요? 그래. 동풍과 매화는 뭐?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가 되죠. 적설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구나. 가뜩이나 냉담한데, 가뜩이나 차가운데 암향,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암향, 그윽한 향기는 무슨 일인가? 암향. 이거 향이니까, 향은 냄새니까 암내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닙니다. 암내 이거 안 돼요. 자, 암향, 그윽한 향기죠. 가뜩이나 냉담한데 차가운데 암향은 무슨 일인가? 그윽한 향기가 되고요. 암향은 여기서는 화자의 충성심이라고 써두세요. 화자의 충성심. 이상한데. 다음 암양은 무슨 일인가?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벼맡에 비추니 베갯머리에 비추이니. 달의 동그라미. 황혼의
다리조차 따라와서 베갯머리에 비추이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님 같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매화를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죠. 저 매화할 때 매화의 별표. 저 매화를 꺾어내요. 님 계신데 보내고 싶다. 그러면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고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길까? 됐나요? 그래서 동풍부터 어떻다 여기실 것까지가 묶어두시고 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봄입니다. 봄. 동풍부터 어떻다 여기실 것까지가 봄. 칠판에 써놓은 거 정리한 거 보시고 계절감은 동풍과 매화, 인물에 비유한 건 달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님을 비유한 거죠. 매화가 님에게 바치는 정성이 되는 거죠. 다음 여기까지가 봄. 꽃지고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합니다. 꽃이 지고 새 잎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꽃이 지고 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에 네모 쳐두고요. 녹음에 네모 쳐두시고 녹음이 깔렸는데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비단 휘장이 적막하고 휴막 침소안이 비어있다. 그래서 부용, 연꽃을 쓰지마. 연꽃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칠판 봅니다. 니네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침대 주위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뭐로 이렇게 슉 둘러두는 거? 휘장으로 이렇게 둘러두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집트 황족, 그 왕족 뭐 보면 이렇게 하죠. 그렇죠? 본 적 있니 없니? 있죠? 혹시 자기 집 이러고 자는 사람? 혹시가 자기 집에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으면 그건 커튼이 아니라 휘장이 아니라 모기장이겠죠. 그렇죠? 모기장 말고 이 휘장이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렇게 잘까 안 잘까? 안 자겠죠? 좀 본 적 있습니다. 일반인, 제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는 것은 님이 없기 때문에 침소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적막에서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두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작이 그려져 있는 뭐를 가지고 병풍을 가지고 여기를 둘러 막아버린 거예요. 왜? 비어있는 침소를 보면 마음이 속상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병풍을 이렇게 둘러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Got it? 그래서 그게 그 말입니다. Song! 알겠어요? 그 다음 커피 한 잔 줄까? 한 모금 마실래? 먹던 거랑 안 먹는 거구나. 자, 다음 수막이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두르니 가뜩이나 실험한데 가뜩이나 실험이 한데 근심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날은 어찌 이렇게 길던가? 그지? 날이 참 길다 이거죠. 원앙금을 버여놓고 오색선을 풀어내요. 자, 원앙금이 뭡니까? 일단 나와보세요. 원앙금침이 뭐예요? 원앙금침이 뭐냐면 니네 혹시 신혼부부들 여자들 결혼하거나 뭐 혼수해가죠. 혼수해갈 때 이불도 해가죠. 이불 중에 솜이불 같은 건데 혹시 엄마 아빠들 쓰는 거 있나? 할머니 집이나 시골에? 아니면 솜이불인데 옆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비단이 있고 새 같은 거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알록달록하게. 그게 원앙새예요. 원앙새는 부부간에 뭐가 좋은 거? 금슬이 좋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원앙새처럼 금슬 좋게 살아갖고 원앙새로 비단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님이랑 같이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별한 상황이에요. 기본 전제가 뭐라고? 얘들은 기본 전제가 이별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원앙금침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래서 원앙금을 베어놓고 이불을 베어놓고 비단을 잘라놓고 오색선 실을 풀어내어서 금자로 금자해 견화 있어. 금자 금 골드 자 롤러 그쵸? 이 금으로 만든 자로 딱 재어서 님의 옷을 지어내니 옷의 별표 님의 옷을 지어내니 님의 옷을 지어내니 옷의 별표 슈품은커니와 제도도 가져오시고 슈품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격식도 갖추었구나. 격식도 갖추었구나. 솜씨는 물론이거니와 격식도 갖추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임금님의 옷은 뭐예요? 뭐 여기 폭은 어떻게 하고 길이는 어떻게 하고 여기 가운데다가 봉황 들여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백옥함 백옥으로 만든 함에다가 담아두고 담아는 담다 그거죠. 일본말 담아가 뭐예요? 일본말 담아는 구슬이죠. 구슬. 제가 한번 윈터 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일본어 외래 함부로 쓰지 말라고. 기억나죠? 얘기했지? 기억났나? 기억나요? 물어보자. 엑기스 뭐예요? 뭐예요 합자에? 엑기스 원래 뭔데? 했다며. 이거 일본말이죠. 엑기스가 원래는 뭐예요? 영어로 추출하다, extract. 하지 않았어? 추리닝은 뭐야? 이거 트레이닝 웨어, 이건 알 거고. 란닝구 뭐예요? 런닝 셔츠, 그건 알지? 그러면 물어보자. 빠꾸는? 그쵸, 백이죠, 백. 빵꾸는? 빵꾸 원래 뭐예요? 펑크 아니에요. 펑처예요. 펑처. 애들이 펑크라고 하는데 빵꾸 펑크 하는데. 좋아. 파마는 이거 다 일본말이에요. 이거 지금 하는 거. 파마는 뭐예요? 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고 안 했구만. 퍼머넌트. 파마는 펌이 아니라 퍼머넌트예요. 또 뭐 있냐? 빵꾸, 빠꾸, 란닝구, 추리닝, 바게스. 바카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바게스는 뭐예요? 바가지, 그걸 바게스라고 그래요. 쓰레빠는? 슬리퍼를 쓰레빠라고 하죠. 이런 거, 그래 내가 이런 거 함부로 막 쓰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한다고? 제가 야마돈다고. 그죠? 기억나죠?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산호직에 배고프면 담아두고 님에게 보내오려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넘기지 마세요.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다. 산과 구름에 세모 쳐둡니다.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산과 구름이 나타나는데 얘들은 뭐를 뜻한다? 장애물을 뜻하죠. 장애물. 님을 못 만나게 하는 장애물이자 뭐가 된다? 간신이 되죠. 간신.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 말레길을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누라서 찾아갈 거. 천리 말레길을 누가 찾아갈까? 니거든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실까? 가거든 열어두고 날인가 반기겠느냐? 그렇지? 나처럼 반기겠느냐? 요거죠.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여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름이에요.
다음 하룻밤부터 리을까지 하룻밤부터 아니야 리을 아니에요. 리을 위에 줄 심상국곡 점락같이 맹글서죠. 하룻밤부터 셋 하룻밤부터 누위에 걸어두고까지 묶어두시고 여기가 가을이에요. 하룻밤부터 누위에 걸어두고 파랑을 다 비추어 심상국곡 점락같이 맹글서서 여기까지가 가을입니다. 리을 위에 줄. 자, 하룻밤 볼게요. 하룻밤 서리 김에 서리가 내릴 무렵에 서리 네모 기러기가 울며 갈지 기러기도 네모 서리랑 기러기의 네모 하룻밤 서리가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면서 갈채 위루 누구에게 혼자 할라 수정렴 수정으로 만든 발을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달의 동그라미 북극에 별이 변이 별의 동그라미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달과 별의 동그라미 친 이유는 달과 별이 뭐가 됩니까? 달과 별은 누구를 뜻한다? 역시 누구를 뜻한다? 님을 뜻하는 거죠. 달과 별은 님을 뜻합니다.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다음 청광에 별표 쳐둡니다. 청광에 별표 쳐두시고 청광을 피워내요. 봉황루. 자, 청광은 뜻이 뭐냐면 달과 별의 맑은 전기. 청광은 달과 별의 맑은 전기. 청광을 쥐어내어서 봉황루. 임금이 계신 궁궐이죠. 궁궐에 붙이고 싶다. 자, 얘들아 말이 되니 안 되니? 저 보세요. 달과 별의 맑은 전기를 모아서 임금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다. 불가능하죠. 쓰세요. 옆에다가 주관적 변형이라고 씁니다. 주관적 변형이죠. 달과 별의 맑은 전기. 자, 임금님 니한테 청광을 지어내어 봉황로에 붙이고 싶어. 그러면 임금님 니는 그 청광을 누 위에 걸어두고 누각 위에 걸어두고 파랑 온 세상을 다 비추어서 밑줄 심상궁곡 점락같이 맹고서서. 자, 심상궁곡 뜻이 뭐예요? 첩첩산중 완전한 시골 용인. 자, 심상궁곡 첩첩산중 시골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소서. 됐니?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돼 있죠. 칠판 봅니다. 임금님 너에게 내가 뭐를 보내주고 싶냐면 달과 별의 맑은 전기를 보내고 싶어. 즉 청광을 보내주고 싶은데 보내주고 나면 임금님 니는 이거를 가지고 누각 위에 걸어둬서 어떻게? 온 세상을 환하게 대낮같이 만들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뭐가 됩니까? 선정의 기대, 소망이 되죠. 임금님 네가 좋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선정의 기대, 소망이 됩니다. 됐더래요? 어이? 겨울부터 할 게 좀 많습니다. Take a rest. 잠깐 쉬었다 할게요. 시장. 자, 겨울 보겠습니다. 건곤이 폐쇄가요. 여기가 겨울이에요. 55쪽 시작합시다. 건곤은 하늘과 땅이 폐색, 막고 닫히어서 백설이 한빛인제, 백설의 네모, 백설 한빛인제, 백설의 네모, 흰눈이 가득할채,
한 가지 빛으로 백설이 가득할세. 비쳐 있는데 사람은커니와 날새도 그쳐 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짐승도 그쳐 있다. 날짐승도 끊어져 있어. 소성강 남쪽도 추위가 이러한데 옥루고초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인근 위에 계신 높은 지역이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뭔 말이냐면 소성강 남쪽은 전라도 여기지. 그렇지. 이게 소성강이 저기 뭐야 한국인 줄 아는데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소성강 남쪽 남도도 추위가 이러한데 임금님이 계신 옥루고초에 일러 무엇하리. 그 얘기입니다. 더 춥다 이거죠. 양춘을 붙여내요. 양춘의 별표. 양춘을 붙여내요. 님겨신데 쏘이고죠. 양춘은 따뜻한 봄 햇살이에요. 따뜻한 봄 햇살을 붙여내요. 붙여 핸섬. 미안합니다. 붙여내요. 님겨신데 쏘이고 싶어. 모첨 비친 해를. 모첨 차가운 모첨 처마 밑에 차가운 처마에 비친 해를 해에다가 별표 초가집 처마에 자 모첨은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어. 그러면 요 줄도 요 두 줄도 뭐가 됩니까? 대상의 주관적 변형이 되겠죠. 양춘을 붙여내어 님 계신 데 쏘이고 싶고 초가집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 임금이 계신 궁궐에 보내고 싶다. 역시 양춘과 해가 님에게 바치는 정성이자 주관적 변형이 되죠. 다음 홍상 붉은 치마를 님이 차고 발음 잘해야 돼요. 여미어 차고 취수 푸른 소매를 반만 걷어서 일모수죽 일모 모자는 저물 모자예요. 털모자 아니고 자 해질 무렵에 수죽 대나무에 기대어 서서 햄가림도 하도 할샤. 햄가림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일모수죽에 생각이 많기도 많구나. 달안해 짧은 해 수위 지역. 짧은 해가 수위 쉽게 디어 져서 짧은 해가 쉽게 져서 긴 밤을 고쳐 앉아. 긴 밤을 고쳐 앉아. 청등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 푸른 등을 걸어놓은 곁에 전공 후 악기를 놓아두고 그지? 꿈에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고 기대어 있으니 앙금도 차도 찰샤 원앙금침 이불이죠. 차도 차거나 이 밤은 언제 셀 것인가. 그죠? 그래서 님이 없는 외로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제 셀고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겨울입니다. 건곤부터 여기까지가 겨울이에요. 이제 미음부터 끝까지가 이제 결사가 됩니다. 결사. 하루도 12때, 한 달도 30날. 적은 듯 잠깐만 생각 말아서 이 시름을 잊고자 하니 근심을 잊고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에 꿰뚫어져 있으니 누가? 님이 마음에 맺혀 있고 골수에 꿰뚫어져 있으니 편작 명의가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10명이 온다 한들 이 병을 어찌하리. 자, 이 병은 무슨 병이겠니? 얘들아, 이 병은 무슨 병이겠니? 님 때문에 생긴 병이니까 상사병이 되겠죠. 쓰지는 마세요. 어와 내 병이야 이님의 탓이로다. 쓰고 있었니? 지우세요. 시험에 수능에 이 병의 병명은 무엇일까요? 이거 절대 안 나와요. 그치? 내용 흐름만 알아두면 되죠. 이님의 탓이로다. 자, 차라리부터 끝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묶어두시고 차라리 쓰여디어 범나비가 되오리라. 범나비 동그라미 쳐두세요. 이 범나비는 호랑나비인데 호랑나비죠. 호랑나비. 아싸. 한 마리. 자, 미안합니다. 자, 범나비는 화자의 분신이죠. 자, 차라리 쓰여디어 차라리 사라져서 뭐가 되어서 범나비가 되오리라. 그래서
향 묻은 날개로 꽃나무 가지마다 족족 앉니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니다가 족족 앉아서 향 묻힌 나래로 향이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그러면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하노라. 이겁니다. 자, 다시 해보세요. 차라리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앉아서 향 묻은 날개로 님의 옷을 올무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쫓으려 하겠다. 물어볼게요. 연군의 적극성일까요? 소극성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적극적으로 보이죠. 네가 나를 못 알아보더라도 나는 always loving you. 그지? 나는 너를 좋아할 거야. 이건데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적극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 여자나 그 남자가 나도 좋아하게끔 만들어야겠죠. 근데 그냥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내 존재조차 몰라도 나는 그냥 계속 좋아할래요.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연군의 소극성이에요. 알겠어요? 써두세요. 연군의 소극성. 그죠? 올해는 웬만하면 참으세요. 연군의 적극성 하지 마세요, 얘들아. 적극성 하면 안 돼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그러고 지내세요. 쟤 괜찮네 막 이러지 말고.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웬만하면 A씨는 비추입니다. A씨가 뭐예요? 아카데미 커플 비추한다고 그랬어요. 아카데미 커플의 끝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90% 정도 내년에 다른 학원에서 서로 재수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알겠니? 웬만하면 아카데미 커플은 하지 마세요. 학교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캠퍼스 시뱅이 자 침팬지 커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윈터 때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만드는 클럽이 뭐다? 캠퍼스 커플 커팅 클럽이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쵸? 니들도 이거를 만드세요. 캠퍼스 커플 커팅 클럽. 여기까지. 그러면 블랙핑크 잠깐 봅시다. 블랙핑크 21쪽을 좀 보세요. 블랙핑크 21쪽을 봅니다. 폈습니까? 21쪽 화자의 두 번째 정선 및 태도의 연군 지정 밑줄. 21쪽 핵심 정리 1번 화자의 정선 및 태도의 연군 지정 밑줄. 다음 페이지 22쪽 이제 22쪽 넘어가서 표 앞에 3개 있죠. 칠판에 써놓은 거 있습니다. 계절 배경, 상징물, 인물 상징어. 요렇게 3개 이렇게 딱 묶어 두시고 별표 쳐 두시고요. 22쪽. 다음 그 밑에 시적 공간 강완전과 하계의 의미 있는데 두 번째만 밑줄 쳐둡니다. 광완전 두 번째, 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던 공간, 하계 지상, 님의 부재로 불행한 공간. 형광펜으로 밑줄 쳐두시고요. 3번의 표현에 첫 번째, 사계절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밑줄 쳐두고 5번째, 대성의 주관적 변용에 밑줄 쳐두시고 대성 말고 대상의 주관적 변형 밑줄 쳐두시고 주제 맨 밑에 주제 연군 지정 밑줄 쳐두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제 전부 다 넣으시고 경제 교재 피시면 됩니다. 경제 교재 피세요. 경제 교재 피세요. 자, 경제 17페이지 표 봅니다. 다 불러드립니다. 경제 17페이지 7번의 정답 5번 8번에 4번 9번에 1번. 자, 안 푼 친구들은 오늘 새로운 친구들은 그냥 다 표시하지 말고 있으세요. 제가 해설지 나눠줄 거예요. 굳이 표시 안 해도 돼요. 18페이지 19페이지 10번의 정답 3번 11번에 5번 12번에 별표 쳐두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0, 21쪽 역시 환율과 관련된 13번에 2번 14번에 별표
정답 2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다음 23페이지 17번에 1번, 18번에 4번, 18번에 별표 하나 쳐두고 19번에 5번, 20번에 1번. 마지막 채권 지문은 옛날에 제가 한번 숙제를 화지문에다 내줬죠. 21번에 3번, 22, 23번 별표 쳐두고 특히 2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 정답 4번, 23번의 정답 3번입니다. 제가 지금 해설을 나눠줄 테니까 잠깐 검토 좀 합시다. 12페이지를 좀 보세요. 12페이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부터 여섯 번째 줄 할인율은 찾았니? 12페이지 첫 번째 문단 여섯 번째 줄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할인율의 개념 나왔어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할인율은 뭐라고? 이자율과 비슷하지만 역으로 적용된대요. 현재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 10억은 내년에 1 곱하기 0.1을 곱한 11억이 되대.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 더하기 0.1로 나눈 10억이 된대요. 설명을 정말 더럽게 해놨어요. 칠판 보세요. 자, 이자율이 있고요. 반대가 뭐가 있다고요?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 할인율이래요. 자, 10억이 있다고 칩시다. 얘도 10억이에요. 둘 다 몇 프로냐? 10%라고 해봅시다. 얘도 10%, 얘도 10%. 개념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얘는 내년에 현재 가치가 이렇다면 내년에 1년이 지나고 나면 10%니까 11억이 되는 게 이자율이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11억을 10%로 나눠서 어떻게 돼요? 현재 가치가 내년에 11억의 현재 가치가 10억이에요. 이 말이 어려운 걸로 느껴지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거나 물건을 하나 사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다시 물건 산다 그러면 헷갈리겠다. 내가 지금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요. 할인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Answer me. Speak loudly. Shut. A는 할인율이 10%고 B는 할인율이 20%예요. 니네가 뭘 하려고 그러면 A가 나아요? B가 나아요? A손. A손. 할인율이 낮은 게 좋아요. 내리세요. B손. 관심 없다 손. 잘 모르겠다. 안 해 씨발 손. Alright? 왜 얘가 더 좋아? 하연? 할인이 누구지? 아, 네가 할인이구나. 네가 김할인이지? 송할인은 누구지? 송하예는 가수죠, 그죠? 네가 이할인, 김할인이냐? 안 해. 머리 조심. 자, 망가질라. 그래서 하연아, 너는 왜 낮은 게 좋냐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틀려도 돼. 미래 가치가 높으니까. 왜 내년에 11억보다 11억의 현재 가치가 10억이랑 12억의 현재 가치가 10억이랑 11억의 현재 가치가 10억이 더 높은 이유가 뭐야? 12억보다. 자, 혹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내년에 11억의 현재 가치가 10억인 거랑 내년에 12억의 현재 가치가 10억인 것 중에 내년에 11억의 현재 가치가 더 높다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1,000원.
10,000원. 더 이상 안 올라간다. 기다리지 마라. 이 새끼들 5만 원 이럴 줄 알고 이 새끼. 설명할 수 있겠어? 너 왜 A 손 들었어? 뭔가 좀 맞아 보여서? 조만간에 집에 아파트가 몇 층이야? 6층? 높네. 2층 손. 아파트 2층. 3층. 3층이야? 뛰어내려 본 적 있어? 없고?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높은 데 가서 보면 뛰어내리고 싶어. 진짜로. 아파트 14층에서 이게 언제 느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극장을 갔는데 2층에서 보는 옛날에 이렇게 이런 극장이 있었거든. 1층, 2층 나눠져 있는 극장이 있었는데 2층에서 1층을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한참 높아. 진짜 뛰어내려 다리 이렇게 올리는데 내 친구가 뒤에서 잡은 거야. 진짜로. 나도 모르게 뛰어내릴 뻔했어.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고소공포증이래. 뛰어내리고 싶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그것도 느껴. 폐소공포증. 비행기를 타는데 맨 앞 창측 있지. 맨 안쪽에. 창측에 앉았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사람 많이 타도 괜찮은데 비행기를 탔는데 맨 안쪽에 탔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고 갑자기 비행기 출발하려고 했는데 복도로 이렇게 통로 사이로 뛰어나왔다니까. 근데 같이 간 일행이라서 형들 안쪽으로 밀어넣고 내가 바깥에 앉았지. 와, 답답하더라고. 전철을 한번 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숨을 못 쉬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폐소공포증. 폐소공포증인지 난 원래 그런 거 포비아 이런 거 없는데. 자, 칠판 보세요. 이게 10%가 좋은지 20%가 좋은지 헷갈리면 거기 아까 제일 11억이 좋은지 12억인지 헷갈리면 아까 기본 대전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율과 할인율은 뭐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면 역으로 적용되면 얘들아 이자는 많으면 높을수록 좋니? 10%가 좋아? 20%가 좋아? 그럼 할인율은? 그래, 낮은 게 더 좋은 거지. 할인율은 깎인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얘를 하나 샀어. 10,000원에 샀다고 치자. 3년을 썼네. 10,000원에 팝니다. 그러면 팔릴까? 머리에 총 맞, 그지? 아무나 안 팔아. 그죠? 10,000원에 안 판다. 이해되니? 점점점 얘가 뭐가 되겠니? 감가상각이 되겠지. 가치가 떨어지겠지. 조금씩. 근데 그게 많이 떨어지는 게 좋아? 적게 떨어지는 게 좋아? 적게 떨어지는 게 좋겠지? 차를 사든 물건을 사든 뭐를 하든지 간에 조금씩 적게 떨어지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적게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편한 거야. 이해됐어요? 연금을 생각하면 편한데 아무튼 그게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문제 3번을 보세요. 3번 선지를 보면 이거 틀린 애들이 꽤 많은데 제가 오늘 이거 수능 기출 문제죠. 잘 봐요. 1, 2, 3, 4, 5 있는데 물어봅시다. 1번은 사업하자 하지 말자. 사업하자 하지 말자.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한 거는 사업하지 말자지. 그랬더니 할인율을 뭐로 적용한대? 선지에는 낮은 할인율이래. 2번 선지 보세요.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 사업하자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애들은 뭐? 높은 할인율. 3번. 개발업체는 놀이동산의 개발에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위성이라는 거는 하자 하지 말자. 하자. 무슨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이잖아. 4번 선지는 뭐예요? 하자 하지 말자. 소득 증진에 좋은 기회다. 그러면 사업하자 하지 말자 얘들아. 하자. 높은 할인율. 5번 선지는 하자 하지 말자. 야,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대. 17년 있다가 돈이 벌리기 시작한대. 니네 같으면 할래 안 할래? 안 하겠죠? 무슨 할인율? 낮은 할인율. 야, 인간들아. 선지만 봐도 뭔가 촉이 안 오냐?
안 오냐고? 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찾을 수 있어야죠. 쌤,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사와서 하지 말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 봅시다. 14페이지. 조세정가 지문은 옛날에 한번 했던 거예요. 간접세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거고, 5번 문제. 5번 문제 보면 조세 부과 이전이냐, 조세 부과 후냐, 그것만 구별하시면 되죠.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여기서 오늘 할 거의 가장 핵심은 이제 18, 19페이지예요. 하기 전에 저를 잠깐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핑크가 어디 갔니? 자, 경제지문은요. 요번에도 봐도 알겠지만 저는 경제지문 풀 때 어떻게 보냐면 반드시 거기서 뭐를 줘요? 어떤 개념? 니들이 모르는 새로운 개념 제시예요. 개념을 제시하는데 개념에 대한 자세한 뭐도 줘요? 설명도 줘요. 그럼 이거 당연히 뭐 해야겠니? 이해해야겠죠? 이거 이해 못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문제 틀리면 돼요. 이해해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재발 부탁인데 천천히 한 문장씩 따라가면 돼요. 이게 뭔 말일까? 한 문장 읽고 어허 그렇대. 또 한 문장 읽고 어허 그렇대. 한 문장씩 그냥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이 문제 경제지문 나오면 10분에서 12분 정도 잡고 보시면 돼요. 문과든 이과든. 문과든 이과든 10분에서 12분 잡으시고 인문지문에서 문과는 7분 걸리면 되고요. 8분 걸리면 되고 더 짧으면 5분. 이과 애들은 과학기술에서 8분 걸리면 돼요. 대신 인문지문에서 저거 하면 되겠죠. 시간 좀 더 쓰면 되겠죠. 물론 문이과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과라고 과학기술을 다 잘하고 문과라고 인문지문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예지문 나오면 시간을 충분히 제발 천천히라는 얘기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하고 한 문장씩 제발 시키는 대로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뭐를 해봐야 돼요. 니들이 접촉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 문제풀이를 3, 4주 하고 그 다음 뒤에 44페이지, 45페이지부터는 니들이 혼자 풀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어려워져요. 36페이지부터 어려워집니다. 겁내 어렵습니다. 한 지문 하는데 1시간 걸리고 그래요. 근데 그거 할 거예요. 알겠어요?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중요한 것만 탁탁탁 짚고 넘어가지만 36페이지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어떻게 풀면서 머리를 뽑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를 그렇다고 안 할 수 없는 이유는 경제지문에 자꾸 접해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역대 수능 기출을 접하면서 봅시다. 페이지 이제 어디를 볼 거냐? 18페이지를 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할 18페이지를 펴보세요.
조세 부담률이 뭐니? 말 그대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 거죠? 10%, 20%, 30%, 40%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뭐예요? 사회 총사회 비용. 국민 총생산. 조세 수입. 문제를 풀기 전에 그림 밑에 지문을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볼게요. 페이지 18쪽. 자, 조세 부담률을 올리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나는데 볼게요. 비전까지는 자, 그림 나오면 저 보세요. 경제 지문이든 과학 지문이든 그림 나오면 무조건 뭐 한다? 그림과 1대1 대응한다. 다시 한 번 더. 연습이 안 돼 있는,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문장에서, 시에서, 독서에서 뭐가 나오면?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뭐? 그림이 나오면 반드시 그림과 1대1 대응하면서 지문을 읽으세요. 써두세요. 연습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써두세요. 그림이 나오면 그림과 반드시 뭐 하면서 1대1 대응해가면서 무조건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다시는 구두 신고 안 올래. 청바지 샀어요. 스키니로 살려다가 탄식하고 그러지 마. 나도 내 나이를 알아. 내가 스키니를 왜 입니? 그죠? 힙합이면 몰라도. 다음. 재작년까지 3년 전까지 바지가 거의 2개밖에 없었는데 비전까지는 조세 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 총생산은 증가한다. 그림을 그대로 따라가 봅시다. 비전까지는 조세 부담률을 높여도 국민 총생산은 증가한다. 그대로 여기 저 그림 그대로 설명하죠. 이해됐습니까? 자기가 그림으로 따라가면서 보라고. Yeah? 국가가 조세 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 부담률에서는 국민 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의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여기 봐봐. 조세 부담률은 국민들이 뭐를 하는 거니?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는 거야. 100만 원을 벌면 10%를 내다가 20%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국민 총생산은 올라간대. 그러나 조세 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 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여기지. B점이 그러면 정점이지. 이해됐습니까? 왜냐하면 높은 조세 부담률에서 조세 부담률이 높아져.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두드러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 한번 해봤어요. 왜 이런 말이 나올까 해봤더니 아하, 보세요. 수입이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근데 조세 부담률이 20%예요. 그러면 세금을 얼마를 뗀다는 얘기예요? 40만 원을 떼겠죠. B점일 때. 됐니?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예요? 160만 원이에요. 그런데 160만 원이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근데 생활비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생활비로 150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금을 얼마를 해요? 10만 원밖에 못 해요.
됐어요? 그러다가 세금이 몇 프로로? 30%로 올라가요. 얼마를 떼요? 60만 원을 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수입이 140이 되고 생활비는 150이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적자가 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바다를 하겠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그죠? 다는 뭐지? 아 다시 쓰고 아 나 다 주고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다시 쓰고죠.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저축 동기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저축 동기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기업들은 노동 비용도 올라간대요. 뭔 말일까요? 못 살겠다. 생활비 150 들어가는데 월급 세금 다 떼고 나면 모자란다. 뭐 올려줘라? 월급 올려줘라. 그러겠죠. 그럼 적어도 월급을 250 정도는 올려줘야겠죠. 그래야지 생활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B점부터는 떨어진대요. 다음. 한편 조세 수입은 국민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국민 총생산이 증가한대. 칠판. 국민 총생산이 증가할수록 조세 수입은 늘어나겠죠. 왜? 생산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과세 대상이 늘어나니까 야 100만 원 벌 때 20% 받는 거랑 1000만 원 벌 때 20% 받는 거랑은 다르겠지. 됐나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조세 부담률이 B점을 지나 국민 총생산은 줄어들어도 자 B점 들어가고 줄어들어 C점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왜? B점을 저는 국민 총생산이 줄어 과세 대상은 줄어들지만 뭐가 높아졌니? 조세 부담률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뭐 이거 계산하면 금방 나오고요. 그러나 C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조세 수입도 줄어든다. 왜? 국민 총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절세나 탈세의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고 해. 칠판 보세요. 자기 아빠 혹시 개인 사업하시는 분, 뭐 크게 아니더라도 가게라도 자, 너 뭐하니? 업종이 무엇이야, 아버지? 무역? 너는 무역? 해외, 국내? 해외. 회사가 동네가 어디야? 집에서 하시니 혼자? 서울. 그래, 사무실이 있겠지. 칠판 보세요. 제 아빠가 사업을 하세요. 무역을 하는데 뭐 규모가 어는지 모르겠지만 잘 봐요. 수입이 연 10억이라고 칩시다. 아, 무역하면 10억은 좀 작다. 40억이라고 칩시다. 많이 보시네. 자, 그 다음. 자,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수입이 40억이면 세금을 20%를 때린다고 칩시다. 됐니? 야, 25%. 40억에 25%면 얼마니? 세금을 10억을 내야 된다. 이러면 니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겠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수입이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때리냐면, 세금은 어떻게 하냐면, 수입을 때리는 게 아니라 수입에 따른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나간 지출이 있겠죠. 자, 지출에 일단 가장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뭘까요? 인건비겠죠. 아빠가 사업을 하시면 뭐 직원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20억이에요. 20억도 1년에 20억 더 들어가겠죠. 그 다음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월세가 어떻게 돼요? 연 5억이에요. 그 다음 뭐 사무실 관리비, 그 다음 커피 믹스 사 먹어야지, 직원들 밥 먹어야 되지, 그 다음 비품 사야 되지. 무슨 말인지 알죠? 의자 뽀개지면 의자 사야지, 책상 사야지, 생수통 물 넣어야 되지, 그렇죠? 에어컨 필터 갈아야 되지, 자동차 뭐 필요하면 자동차 운전하고 직원들 어디 보내면 해외 출장 보내면 경비 들어가야 되지. 각종 뭐가 들어가요?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겠죠.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10억 정도 돼요. 그만큼 들어가요, 진짜로. 엄청나게 경비랑 운영비라고 그래요. 운영비. 네, 들어가요. 그럼 지금 가끔 회식들 하면 회식하면 회식도 어떻게 경비로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5억이 남죠. 이 5억의 세금 20%라고 칩시다. 20%면 얼마? 1억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대한민국 사업하는 사람 혹시 아빠가 병원 하거나 개인 가게를 하거나 그러면 전부 다 뭐를 할까요? 경비를 절감합니다. 경비 절감은 어떻게 되느냐? 회사 다니시는 분, 아빠 그 어디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는 거 있죠? 이건 소용없어요. 그건 거의 안 되고 카드 쓰는 거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여기다 경비를 여기다가 더 절감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 차를 뭐로 삽니까? 자동차를 리스로 사요. 리스가 뭐예요? 빌리는 개념이죠. 회사는 예를 들어서 BM을 샀다 그러면 차는 BM 소유인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BM에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200만 원씩 1년에 내면 2,400만 원이죠. 그럼 이렇게 차를 한 대만 사느냐? 아니죠. 회사 차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뭐가 돼요? 경비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하러 가요. 이게 외식하러서 카드로 쓰는데 회사 카드로 그었다고 칩시다. 경비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아니 니네 이거 가족끼리 먹었는데 왜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한 것처럼 하니?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일이 카드 언제 다 찾아갖고 CCTV 보면서 이 자식들이 이거 가족끼리 왔는데 이거 아니 이거 이 사람들 이러면 되나? 라고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99.9999%가 이런 식으로 경비 처리해요. 그러면 이게 5억이 아니라 경비가 어떻게 돼요? 13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2억이 남죠. 2억에 20% 4천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절세예요. 이건 탈세 아니에요. 절세죠, 절세. 대한민국 다 한다니까. 강호동이 10년 전에 이거 하다가 세금 가지고 탈세라고 온갖 언론에 두드려 맞아갖고 이거 실제로 누구나 다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강호동 은퇴한다고 10년간 잠깐 은퇴했다가 2년 있다가 3년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요즘 다시 활동하고. 이거예요. 이게 무슨 적이에요? 이해돼요? 다음. 오른쪽 문제 몇 번? 12번을 봅시다. 기본 대전제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세 부담률을 뭐 하면? 칠판 조세 부담률을 뭐 하면? 낮추면입니다. 낮추면 A국가 뭐가 된다? A집단 경제활동 위축되고요. 그 다음 조세 수입 줄어든대요. 따라서 조세 부담률 높여야 된대요. 자, 그래프 하나씩 따라가겠습니다. 칠판 봅니다. 칠판 봅니다. 보면서 해봅시다. 낮췄더니 경제활동이 위축된대요. 그러면 이 경제활동은 뭐를 봐야 돼요? 국민 총생산을 봐야겠죠. 낮췄더니 떨어진대요. 양이. 어디에요? 여기죠. 이해됐나요? 다시 한 번 더. 낮췄더니 경제활동이 떨어지는 부분은 조세 부담률을 낮췄더니 경제활동이 떨어진대요. 여기죠. 그러면 어디랑 어디에 해당돼요? B와 A에 해당돼요. 되셨니? 두 번째 갑니다. 조세 수입이 줄어든대요. 갔더니 자 낮췄더니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어디예요? C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됐니? 그러면 C, B, A가 되죠. 맞아요? 여기가 되겠죠. 그랬더니 따라서 칠판 뭐를 해야 된대? 조세 수입을 조세 부담률을 높여야 된대. 그러면 조세 부담률을 높였을 때 조세 수입도 올라가고 경제 활동도 어떻게 올라가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봅시다. C는 일단 빠지겠네. A, B밖에 안 남잖아. 그지? C는 공통분모가 돼야 되니까 얘 빠지고 A, B 중에 자 칠판 보세요. A, B 중에 조세 부담률을 높였더니 경제 활동도 올라가고 조세 수입도 올라가는 부분은 B일까요? A일까요? B 한번 가볼게요. B 한번 가봅시다. B를 경제활동이 올렸더니 경제활동이 증가해야 되는데 경제활동이 여기는 올라가요? 증가해? 감소해? 경제활동이 올라가니? 감소하니? 감소하죠. 그러니까 B는 그러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A가 남는 거 한번 해볼게요. 조세 부담률을 높였더니 칠판 조세 부담률을 높였더니
경제활동이 올라가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되죠. 여기 부분이죠. 됐어요? 두 번째, 조세 수입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된대요. 조세 수입이 증가하는 부분 여기가 되죠. 근데 아까 C도 빠지고 여기서 겹쳐지는 부분은 A밖에 없죠. 그래서 A 집단은 A가 되는 거예요. B 집단,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대. 칠판 낮췄더니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활동이 활발해진다. 국민총생산이 활발해진다. 여기에요. 그러면 C와 D가 되겠네요. 그 다음 조세 수입은 늘어난대. 조세 수입은 늘어난대.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 안 그래요? 그잖아. 그러므로 조세 부담률을 낮춰야 된다. 낮춰야지 조세 수입이 줄어들 거래. 어디니? 여기가 되겠지. 요 부분. 그래서 답이 뭐? D가 되는 거죠. 됐더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서 좋아하는구나. 자, 네. 수업 끝났고요.